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10%,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90%라고 말합니다. 그 반응은 바로 마음에서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고요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거나 혹은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전쟁터는 회의실도, 헬스장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매일 당신은 의심, 두려움, 좌절감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긴 겨울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들, 성공보다 실망에 더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지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반복하는 이야기들은 바로 당신 미래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만약 매일 아침 나는 너무 늙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일어난다면 당신은 눈을 돌리는 곳마다 그 증거를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안에는 아직 무언가 남아있다고 선언한다면 세상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돈도, 정규 교육도, 아무런 인맥도 없었던 한 남자, 에드윈 반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채용 공고를 기다리거나 정중한 편지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스는 급진적인 행동을 택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기차에 올라타 에디슨의 문 앞을 찾아갔습니다. 지원자로서가 아니라 미래의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 그 확신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반스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감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나는 에디슨의 파트너다라는 생각을 심고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물을 주며 키워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망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각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기 전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사람들은 먼저 믿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굳건히 믿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우리들은 이 진리를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승객이 아니라 운전사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지쳐 있다면 다시 훈련시키십시오. 당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말하듯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너무 늙었어. 대신 나는 경험이 풍부해라고 말하십시오. 너무 늦었어. 대신 지금이 바로 가장 완벽한 때야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에게 도전의식을 주는 책을 읽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매일 아침 시간을 내어 목적의식과 감사함으로 당신의 생각의 틀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토양에 심겨진 비전이라는 씨앗에 끈기라는 물을 주고 규율이라는 햇빛 아래서 키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오늘 당신도 충분히 키워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훈련시키고 신뢰하십시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면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실패도 당신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동기부여가 희미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뜨거웠던 흥분이 식고 환호하던 군중이 떠나가고 나아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홀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규율이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규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거나 바이럴 영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규율은 조용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 특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특히 고통스러울 때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운동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글 쓰고 싶지 않아.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행동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율이야말로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꽁꽁언 철근을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붙잡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던 그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규율에 의지했습니다. 그 강인한 정신은 바로 당신 안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규율은 평범함 속에서 단련됩니다. 침대의 온기가 너무나 포근하게 느껴지는 이른 아침에 안락함이 유혹하는 차가운 샤워 속에서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말하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결정하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말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함은 복리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상의 결정이 모여 새로운 정체성의 뼈대를 이룹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해가 뜨기 전에 잠자리를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사고를 날카롭게 해줄 책을 매일 10페이지씩 읽으십시오. 미루던 산책을 나가십시오. 당신의 발전을 기록하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십시오. 오늘날처럼 손쉬운 길과 수많은 디스트랙션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규율은 희귀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소성 때문에 규율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 안의 나약한 자아와 협상하지 마십시오. 변명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타협 불가의 원칙들을 세우십시오.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매일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운동이든 기도든 일기 쓰기든 다른 일을 위한 봉사든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동들이 당신의 인격을 빚고 당신의 의지를 강철처럼 만들고 삶이 당신을 있게 만들려 할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현재의 당신과 당신이 되고 싶은 당신 사이의 거리는 바로 당신의 일상 습관 속에 있습니다. 규율은 영감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몸이 멈춰라고 비명을 지를 때 계속 가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고 압도당하고 산만해지고 소진되었을 때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어려운 일을 하도록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당신의 결과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규율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은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박수갈채 없이도 어려운 일을 해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흘러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을 때 열정을 예측 가능함과 맞바꾸고 불꽃을 안락함과 거래할 때 그의 삶에는 조용한 죽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지 않고 미묘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꿈꾸기를 멈추고 도전하기를 멈추고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매혹적입니다. 추운 아침에 따뜻한 담요처럼 당신을 감싸줍니다. 하지만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바로 그 담요가 당신을 계속 잠들어 있게 만듭니다. 꿈은 잠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꿈은 투쟁 속에서, 추구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지금 있는 곳과 당신이 감히 가고자 하는 곳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당신을 조금도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충분히 크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당신의 일상을 뒤흔들고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그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영혼을 확장시키는 과정이야말로 삶이 진정으로 사라지는 곳입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미 만들어 놓은 삶에 깔끔하게 들어맞는 것을 기반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안전한 목표는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두고 평범함 속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평범해지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는 목표들을 적어보십시오. 손에 닿을 듯 말 듯 한 목표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성취가 아닌 비전, 당신을 더 일찍 일어나게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쉴 때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목표들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고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목표 말입니다. 그 목표들을 잘게 나누고 측정 가능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꿈을 계획으로 그리고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매일 한 걸음씩 그리고 대충 헌신하지 말고 완전히 헌신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하고 당신의 이름처럼 고정된 타협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기술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시험합니다. 당신이 후퇴할지 아니면 맞서 일어설지 보기 위해 폭풍우를 보냅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힘든 시기에 당신을 붙잡아주는 다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애초에 진정한 목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이 찾아왔을 때 물론 찾아올 것입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아마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것 또한 과정의 일부야 라고 말하십시오. 모든 헛디딤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당신이 경기장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갑옷처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가 승리의 반대말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락함을 치료해줄 목표를 세우십시오. 낡은 습관을 버리고 두려움에 맞서고 깊이 파고들도록 강요하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세상이 당신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해할 때 당신은 미소 지을 것입니다. 당신이 더 높이 조준했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감히 당신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목표를 세웠다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허락을 구하고 칭찬을 쫓고 그저 어울리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솔직해진다면 가슴 깊은 곳에서 절반만 살아온 삶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의견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목소리가 당신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무엇이 현실적인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목소리들은 당신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짐을 짊어지지 않으며 당신의 꿈과 함께 밤을 지새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정이 당신의 길을 결정해야 합니까?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길을 조금 더 걸어온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하려는 노력은 결국 당신을 지치고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정을 쫓는 것은 결승선 없는 경주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높이 조준한다고 비판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나이에 삶을 바꾸려 한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라이트 형제는 날기 전에 조롱을 당했습니다. 에디슨은 세상을 밝히기 전에 의심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개척한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기 전에 비웃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역사는 비판가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용기 있는 자들을 기억합니다. 당신에게는 응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진실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버전의 당신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버전의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 대담하고 불완전하며 목적이 이끄는 당신으로 사십시오. 중요한 말을 하고 당신이 믿는 것들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비록 당신이 혼자 서 있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가슴에 품은 채 무덤으로 갑니다. 재능이나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인정은 움직이는 관역과 같습니다. 오늘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일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박수갈채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론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가치의 뿌리를 내린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어울리기 위해 허리를 굽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우뚝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게 두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그들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동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동의하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에 불을 지핀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일어나고 건설하고 이끌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유일한 목소리는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대담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가장 큰 후회는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되어야 했던 사람으로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이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진짜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판단도, 거절도, 두려움도 그것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은 당신의 힘, 목적, 미래 등 모든 것의 의문을 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삶이 거세게 몰아치고 청구서는 쌓이고 몸은 쑤시고 꿈은 멀게만 느껴질 때 고난이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라는 거짓말을 믿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고난이란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난 없는 위대함은 없고 저항 없는 힘도 없으며 불편함 없는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이라면 부서졌을 시련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고난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일어나라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책임감,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회복력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힘을 기르는 유일한 방법은 시험받는 것입니다. 강철은 잔잔한 물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 속에서 태어납니다. 불꽃이 뜨거울수록 강철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단련되고 있습니다. 모든 힘든 날, 모든 좌절, 아무도 모르게 닦아낸 모든 눈물은 당신을 정련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비틀거립니다. 그들은 고통을 처벌이나 실패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당신을 멈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확장시키고 약한 것을 벗겨내고 강한 것을 드러내고 편안함이 발전의 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대가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집, 결혼, 건강, 사업, 중요한 모든 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고난은 편안함이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의 인내심을, 마침내 일이 잘 풀렸을 때의 감사함을,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을 때의 겸손함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일 때의 투지를 가르칩니다. 이미 당신은 이겨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 또한 당신을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고난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도망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안으로 초대하여 배우고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고난은 당신을 부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러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땀 한 방울, 지새운 밤, 실망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어제보다 더 현명하고, 더 강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은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든 채 꺾이지 않는 정신으로 폭풍 속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이야기를 돌아볼 때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것은 쉬웠던 장들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견뎌냈던 순간들, 당신이 끌어안았던 고난들, 당신이 걸어나온 불길,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이 되어버린 전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 안에 위대함의 씨앗을 심고 있거나 당신의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허락한 모든 목소리는 당신을 세우거나 혹은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성장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감염될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갈 운명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삶의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인생의 한 챕터이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붙잡는 닻입니다. 사랑, 의리, 그리고 함께한 역사는 그 자리가 있지만, 그것이 결코 당신을 작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꿈을 조롱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당신으로 끌어내린다면 그들은 당신을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익숙한 얼굴을 한 파괴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로운 사람들에게 매달릴수록 당신 자신의 변화는 더 늦어질 뿐입니다.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초가 자라고 있다면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들은 아름다움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합니다. 승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단지 돈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가짐, 인격, 규율에 있어서의 승자들 말입니다. 당신이 추락할 때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높은 기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편협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두려워 조용히 죽어가는 꿈은 무엇입니까? 단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 미래의 어떤 부분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에너지, 시간, 성장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모든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를 빚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선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지만 나는 여기에 머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공간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당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조화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고 당신의 잠재력을 보고 당신이 최고의 버전이 되도록 밀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길 때 박수 쳐주고 당신이 비틀거릴 때 진실을 말해주고 당신이 목적을 잊었을 때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인간관계를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처럼 점검하십시오. 실제로 달려있으니까요. 더 높이 가고 싶다면 오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힘을 원한다면 불 속을 걸어 나왔음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은 당신 습관의 총합일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격상시킬 때 당신의 인생도 격상됩니다. 세상이 결코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세상에서 집중하는 힘은 희귀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 끝없는 스크롤링, 속보, 얕은 오락거리들은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우리의 목적을 훔쳐갑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 작은 도둑들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바로 우리의 시간을 훔쳐갑니다. 집중은 단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차단하여 중요한 것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집중 없이는 재능은 흩어지고 잠재력은 낭비되며 의미 있는 삶은 조용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알고 깊이 있는 작업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법을 알고 산을 움직이는 종류의 노력을 기울이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이것저것 찔러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꿈만 꾸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 당신의 유산은 그보다 덜한 것을 요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취급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휴대폰을 확인하고 이 앱에서 저 앱으로,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이 일에서 저 일로 옮겨다니며 결코 끝내지도 쌓아 올리지도 못하고 그저 표류합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가 피곤하고 불만족스럽고 갇혀있다고 느끼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의 이 시점에서 시간은 더 이상 낭비할 대상이 아닙니다. 휘둘러야 할 무기입니다. 의미 없는 방해에 내어주는 모든 시간은 결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한때 가졌던 꿈들은 하룻밤 사이에 죽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잃어버린 몇 분, 몇 순간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니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신성한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사업을 구축하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책을 쓰든, 아니면 단순히 침묵 속에서 성장하든 말입니다. 소음을 끄고 불필요한 것을 거절하고 방해 요소를 삭제하십시오. 집중은 생산성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명료함을 회복시켜줍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여기에 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이 집중하며 살 때 삶은 더 선명해지고 목적은 더 명확해집니다. 안개가 걷히고 갑자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드러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을 얇게 펼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모든 것을 쫓으려 하면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길, 한 가지 목적을 선택하고 자신을 온전히 쏟아붓는 사람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단순화하고 제거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산만함에 잠식당한 세상에서 집중은 초능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마스터할 때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해낼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중을 지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무시당하고 당신의 노력이 주목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에는 오직 한 가지만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바로 꺾이지 않는 자기 믿음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자랑하거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춰라고 말할 때 계속 가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박수갈채가 필요 없는 내면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영혼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아무도 당신의 꿈을 위해 당신처럼 싸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전략도
인맥도, 기적도 당신을 운명의 장소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자기 믿음은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는 나머지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순간들에, 길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들에 당신의 흉터를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돌아보는 순간들의 믿음은 쌓입니다. 그 흉터들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한때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폭풍우를 견디고 직장을 잃고 사람을 잃고 방향을 잃었던 우리 세대에게는 당신의 시대는 지났다고, 자기 믿음은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폐에 숨이 붙어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가 있고 오직 생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여전히 밝게 타오르는 미래를 믿을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의심받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폭풍 속의 등대처럼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물론 그럴 것입니다. 진실로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이 극복해온 것들을, 아무리 작더라도 승리의 순간들을 계속 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해냈던 시간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힘 있는 말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 나는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말은 믿음을 형성하고 믿음은 운명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신감을 아무것도 만들어 본 적 없는 비평가들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투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거절은 당신을 부술 수 없고, 실패는 당신을 정의할 수 없으며, 지연은 당신을 낙담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꺾이지 않는 자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보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진실하게 고개를 높이 드십시오. 당신은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허락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현실이 될 때까지, 당신의 힘이 유산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세상이 당신이 이미 마음 깊이 알고 있던 것을 따라잡을 때까지 매일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 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를 가졌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죽어버립니다. 행동 없는 꿈은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위안을 주지만 무해하고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진보, 진정한 변혁을 원한다면 당신은 거대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적절한 때를, 적절한 기분을, 충분한 돈을, 완벽한 상황을, 다른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벽한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다리는 매 순간 당신의 꿈은 더 멀리 미끄러져 갑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동은 바라는 자와 쟁취하는 자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그것은 재능이나 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기 전에
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추진력을 만들고 추진력은 힘이기 때문입니다. 멈춰있는 기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 밑에 놓인 작은 나무 조각 하나에도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기차가 속도를 얻고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두꺼운 벽돌벽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움직임의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설득하여 포기하게 만들기 전에 행동을 취하는 힘입니다. 네, 당신이 움직일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통한 실패는 가르침을 줍니다. 무행동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실패한 사람은 가만히 서 있던 사람보다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에디슨은 확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커넬 샌더스는 60대의 나이에 한 사람이 예라고 말하기 전까지 수백 번 자신의 치킨 레시피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건설자, 모든 지도자, 모든 비전가는 안전망을 보기 전에 뛰어내렸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신감이 생겨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아이디어를 품고만 있다면 첫 줄을 쓰고 첫 전화를 걸고 첫 초안을 만드십시오. 충분히 좋은지 묻는 것을 멈추고 그냥 시작하십시오. 어설프게 두려운 채로 불확실한 채로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시작하십시오. 세상은 의도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행에 보상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완벽한 계획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지만 끊임없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기회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보아왔습니다. 했더라면 해야 했는데라는 후회의 고통을 압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망설임이 당신 인생의 또 다른 계절을 훔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당신은 제 시간에 도착한 것입니다. 거대한 행동은 대담한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안에 가둔 채 죽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만 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든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별들이 정렬될 때가 아니라 오늘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계획을 세우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장이란 없습니다. 성장은 당신이 졸업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오르고 나서 나는 도착했다고 말하는 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이며 어제의 당신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꾸준하고 흔들림 없는 헌신입니다. 당신이 성장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죽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비전에서 목적에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많은 삶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안주합니다. 어느 지점에 도달하여 주위를 둘러보고는 이만하면 됐다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됐다는 위대함의 적입니다. 그것은 야망을 무디게 하고 남길 수 있었던 유산을 앗아가는 느린 독약입니다. 성장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배우고 뻗어나가고 일어나려는 갈망, 그 불꽃은 17세 때만큼이나 70세에도 밝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 중 일부는 젊음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에게는 관점이 있고 실수를 해봤고 후회의 무게를 느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배울 것이 더 있고 줄 것이 더 있으며 되어야 할 모습이 더 남아 있습니다. 성장은 단지 정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아직 날카로워져야 하는가? 내가 아직 마주해야 할 두려움은 무엇인가? 내가 피해왔던 교훈은 무엇인가? 와 같은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주할 때 호기심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속도를 늦출 때 당신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탐욕스럽게 읽고 매달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익히십시오. 질문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안주하는 것은 유혹적이지만 그것은 또한 세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상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에 저항하도록 설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순항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지금의 산이 다르고 목표가 바뀌었을지라도 성장하라는 부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어나십시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되어야 할 것이 더 있고 창조할 것이 더 있으며 주어야 할 것이 더 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당신이 너무 일찍 멈췄다고 말해지지 않고 당신이 강하게 완주했다고 말해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남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이나 지위나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결코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야 했던 모든 것으로 얼마나 충만하게 되었느냐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여정